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에 깨서 축구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경기 내용은 전후반 내내 고구마 먹는 기분이다가 후반 막판에 그제서야 이제 뭔가 좀 하나보다 싶더니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한 골 넣고 연장전에서는 또 아무리 두드려도 사우디가 몸빵 수비, 골키퍼 선방 뭐 이딴 거 하면서 도저히 골도 못 넣고 결국 승부차기로 갔는데 대한민국 골키퍼 조현우가 갑자기 각성하면서 두 골 막아버리면서 결과적으로 역전승하였고, 그래서 다음에는 8강전인데 호주하고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넘어서 토요일 새벽 시간에 게임을 하는데 또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자,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가디언이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이번에 안소니 알바니지의 3단계 소득세 감세 방안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정 없이 원안을 그대로 해야 한다 의견은 22%가 나왔습니다. 응답자들에게는 45,000불에서 20만 불 소득자는 그냥 원래 소득세율 30%로 묶어버리는 원래 그 감세안, 그것 때문에 20만 불 소득자는 연간 9,075불 세금 적게 내게 되고 6만 불 소득자는 겨우 375불 세금 적게 내게 된다. 요 감세 방안을 비교적 자세하게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에 있었던 알바니지가 저번 주 후반에 말했던,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안 말고 그걸 수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따로 없었습니다. 설문조사가 실시된 기간이 지난 수요일부터 주말까지였는데 이 기간에 구체적 수정안이 발표되지도 않았었고, 또 감세안의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만 있는 상태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도 있었고, 수정안 골자만 보고 응답한 사람도 있을 상황이긴 합니다. 여튼 소득세 감세가 저소득과 중간소득계층한테 더 큰 이익을 주는 쪽으로 수정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은 지난 11월 42%에서 이번에 47%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연말 33%의 국민이 국가가 제대로 된 국민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이거 2021년 조사에서 17%나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뭐 그런 자세가 아니라 보다 국민들의 삶을 공감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가족들 돌보는데 더 큰 도움을 주라, 이런 국가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라 해석된답니다. 다시 소득세 감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전 2018년도 당시 말콤 텀블이 수상이던 시절, 그러니까 스콧 모리슨이 재무장관이던 시절 이미 기초가 완성되어서 법안이 통과되었었고, 이후에 안소니 알바니지가 공약으로 이를 그대로 약속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수정안을 다시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은 의회에서 통과가 다시 되어져야 하는데, 여당이 절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의 통과는 뭐 딱히 문제가 안 되는데, 상원에서는 뭐 소수 야당이나 녹색당 지지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녹색당이나 뭐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도 더 큰 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뭐 보수 연합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원래 이번 주에 수정안 분석도 해보고 회의도 해보고 그렇게 당론을 정하고 발표도 하겠다던 야당은 일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의 수정안은 뭐 여당이 냈으니까 무조건 반대, 원안을 그냥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기류와 함께 이번 감세 수정안이 꽤 타당하다, 이런 기류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에서는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이 좀 많이 복잡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안소니 알바니지에게 비난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을 굳이 일찍 끝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딴 거 모르겠고, 약해 빠진 정반장 입장에서는 세금 적게 내게 해주는 편이 내 편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1931년부터 시작하여서 거의 100년 가까이 장사를 해오던 청소기 판매업체 굿프레이스가 경영난으로 인해 자발적 행정 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경영진이 밝힌 경영 압박 원인은 역시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오프라인 매장 이외에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영업 구조를 구축하는 등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이미 움츠려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은 도무지 당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존 경영진은 만세 부르고 뒤로 물러났고, 새로운 행정팀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할 주체로 얘들이 회사를 팔건 재산을 팔건 뭘 하든 청산 절차를 맡을 주체는 PwC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단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회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총 141개의 매장과 28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54군데는 문을 닫게 되었고, 전체 600명 직원들 중 193명 직원 먼저 해고 조치가 된답니다. 저만 해도 최근에 구입한 전기 청소기는 코어간이나 아마존 그런 곳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굿프레이즈의 온라인 매장은 들어가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요즘 또 누가 또 오프라인 전문 매장 가서 뭘 사기나 합니까?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고, 거기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100년이 되어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저께 빅토리아주의 오리 사냥 금지 방안이 반려되어 그냥 오리 사냥을 허용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전에 관련 위원회에도 관여했던 동물정의당, 아니면 동물권리당, 애니멀 저스티스 파티, 동물권리당이라고 해보죠. 하여튼 여기가 여지껏 협조 관계를 맺어왔던 빅토리아주 노동당과의 관계를 다시 좀 세워봐야겠다 이러면서 겁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각 언론에서 오리 사냥을 허용한다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결정을 보도하였는데, 채널9에서 멜번 지역 방송에 이 뉴스를 내보내면서 동물권리당의 유일한 의원 조지 퍼셀의 이미지를 자신 탈란 빅토리아주 총리의 이미지와 함께 합성하여서 편집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미지에서 조지의 모습이 원래 원본과 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후 채널9에서 자동 편집 기능이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원본을 왜곡할 수 있는 편집본이 올라갔다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조지 퍼셀은 사과는 됐고 가슴은 왜 확대했냐면서 남자 의원이라면 이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라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편집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는 이 이미지가 채널9이 사용한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 올린 거는 원본인데, 가만히 보면 옷이 좀 달라졌고 누구 말로는 노출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노출이 심해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거 외에 아까 조지 말처럼 가슴 부분이 좀 더 커진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아무리 봐도 자동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호텔 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을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ACCC에 접수되고 있는 피해 보고는 363건으로 2023년 들어서면서 급상승하였고, 현재까지 파악된 호주인들의 피해 총액은 33만 7천 불로 집계되고 있다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랍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피해 건수 53건이었으니까 6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수법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예약을 해둔 숙소를 가장해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예약 당시 지불 방식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카드 정보나 은행 정보 빼어낼 뿐 아니라
숙소 비용, 현금 입금까지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미 예약해둔 숙소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들이 직접 취소해버리고 지들이 환불받아 가기도 한답니다. 사기당하는 중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느껴져 가지고 부킹닷컴 통해서 연락해봐야 뭐 딱히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꾼 놈들이 이미 부킹닷컴을 이용하는 그 숙소를 해킹해서 숙소 운영진인 척 접근하여 사기치는 방식이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확인 요청해봤자 어차피 사기꾼이 연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부킹닷컴 측의 입장은 극도로 무성의하다고 합니다. 가맹점 몇 군데가 해킹당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자신들이 뭘 딱히 해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름 보안에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고객 피해를 막아보겠다, 이런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ACCC는 뭔가 상황이 의심될 때는 직접 그 숙소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취하라고 하고, 특히 민감한 은행 정보 요구할 때는 일단 한번 의심해 보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2월에 시드니와 멜번에서 열리는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114건, 빅토리아주에서는 9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데, 수법은 좀 뭐 약간 클래식해서 티켓이 있는데 내가 공연 못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티켓 받게,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티켓 산다고 돈 보내면 연락 안 되는 뭐 그런 거죠. 이래 보면 차라리 안표 팔던 애들이 참 착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예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 실로 오랜만에 한국에 갑니다. 있는 동안에 뉴스는 정상적으로 업로드 못할 예정입니다. 뭐 다른 거 올리게 될 텐데 그거라도 잘 봐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